국민심서 정약용 율기 6조 제3조 제가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집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내 지위가 존귀해지면 내 처자들부터가 모두 나를 막아 속이고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처가 없고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어찌하여 막고 속이고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는가? 도리를 아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안면에 끌리기도 하고 혹 뇌물에 유혹되기도 하여 청탁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부녀자의 인이라는 것이다. 혹 살에 닿는 듯한 참소로 어느 아전을 제거하라 하고 혹 반목의 조각으로 어느 보좌를 칭찬하고 혹 누구의 송사는 여론이 원통하게 여긴다고 말하며 혹 누구의 옥사는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여 아래에 있는 간사한 사람들이 온갖 개교로 뚫어내어 이간을 붙이면 인정 많은 아내나 어린 자식들이 그들의 술책에 빠져서 스스로는 공론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사사로이 고자질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선뜻 믿지 말고 오직 공리로 따져서 서서히 살피도록 하라. 만약 그 말하는 바가 과연 진실이라면 형적은 나타내지 말고 잠자코 헤아려 선처하고, 만약 말하는 것이 본시 간인들의 계책에 의한 것이라면 경위를 캐내고 숨은 진상을 들추어내되 본 사건 외에 청탁한 죄까지 부과해서 자기의 마음을 명백히 보이어 크게 징계를 행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처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말은 반드시 충성될 것이라 생각하면 몹시 잘못된 것이다. 처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양계종이 가흥군을 맡아 다스릴 때 마부가 삶은 돼지머리를 보내왔는데 그것을 부인이 받았다. 양계종이 돌아와서 그것을 먹고 어디서 온 것인가를 물으니 부인은 사실대로 고하였다. 양계종은 크게 후회하고 북을 두들겨 부하 이속들을 불러놓고 양계종이 집 단속을 잘못하여 처로 하여금 뇌물을 받아 자신을 불의에 빠지게 하였다 하면서 조협판을 먹어서 토해낸 후 그날로 처자들을 돌려보냈다. 살피건대 이 일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돼지값을 후하게 주고 몰래 집안 사람들을 경계하여 다시는 뇌물을 받지 말도록 하며 그래도 만약 고치지 않거든 남모르게 서서히 보내는 것이 좋다. 겸손은 지극한 덕이지만 겸손을 소문내면 덕을 손상하고 청렴은 고상한 행동이지만 청렴을 소문내면 거짓된 행동이 되는 것이다. 매양 청렴한 선비의 전기를 보면 인정에 가깝지 않은 행동은 도리어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군자가 본받을 것은 아니다. 고려 유웅규는 조행이 곧고 견고하였다. 일찍이 남경에 수로 있을 때 정사의 청계함을 숭상하였다. 그의 아내가 해산 후에 유종이 심했는데 오직 나물국만 먹을 따름이었다. 어떤 아전이 몰래 꿩 한 마리를 선물하였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남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내 구복을 위해 남편의 청덕에 누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니 그 아전은 부끄러워서 물러갔다. 청음 김상헌이 벼슬살이할 때 청백하였다. 어느 관인이 자기 아내가 뇌물을 받아 비방이 있음을 걱정하자 공이 부인의 소청을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방이 그칠 것이다 하니 그 관인이 크게 깨닫고 그 말대로 하였다. 관인의 부인은 늘 김공을 욕하면서 저 늙은이가 저만 청백리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까지 본받게 하여 나를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는가 하였다. 이공 안눌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선영이 면천에 있었다. 공의 아들 유가 면천에서 죽자 유의 어머니가 분곡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도중에서 만나 빨리 돌아가도록 하고서 내가 지금 한 도를 다스리고 있으니 나의 부녀자들이 내 도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준엄하여 사정을 두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물건을 살 때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위력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규문이 존엄해질 것이다. 상산록에 이렇게 적었다. 매양 보면 법도 없는 집은 수리, 주리, 순호, 공노들이 늘 염성문 밖에 섰다가 무명, 삼배, 명주, 생모시 따위를 보따리로 싸서 지게에 잔뜩 지워 내야에 보내어 고르도록 하면 억센 노비들이 분부를 전하되 거칠다느니 성글다느니 값이 비싸다느니 하며 좋은 물건을 골라 싼 값으로 팔기를 강요한다. 시끄러운 소리가 바람결에 흘러나가고 얕은 속셈이 여러 사람의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러므로 장수가 포목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자 나쁜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이것은 천하의 큰 수치이다. 마땅히 미리 약속을 정하되 무릇 포백을 사들이는 권한은 순호에게 일임하고 순호는 자신이 묵인을 찍어서 책방에 바치고 책방은 펴보지 말고 내야에 들여보낸다. 내야에서는 비록 승수가 반으로 줄고 가격이 곱절이 되었더라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이런저런 말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가정의 법도가 어그러지지 않고 나쁜 소리가 퍼지지 않을 것이다. 상산록에 또 이렇게 적었다. 무식한 부녀자들은 관비를 집안 종 부리듯 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며 우격다짐을 감독한다. 기한을 촉박하게 정하고 매질을 엄혹하게 하여 원한이 그의 일신으로 돌아오고 비난하는 소리가 사방에 퍼지니 어찌 이래서야 되겠는가. 안으로부터 이런 반구도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내외의 의복은 관비와 관기에게 바느질을 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부득이 남의 손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침비를 불러서 침가로 보내어 삭슬 주고 짓는 것이 좋다. 매양 보면 안사람들이 온필에 가는 누비감을 강제로 침기에게 맡기면 침기는 제 비녀, 팔찌, 솥등을 팔아서 침가에 삭슬 치르게 되니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 비녀, 팔찌, 솥은 본래 음란한 짓을 해서 마련한 것들인데 그것으로 옷을 짓고 조복이나 제복을 만들어 부모가 물려준 몸을 가리니 임금을 공경하고 선조를 공경하며 부모가 물려준 몸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하기도 더러운 일이다. 오직 부중에 있는 가난한 손에게 주는 옷은 그 바느질이 거칠더라도 남의 손을 비일 것이 아니고 침기에게 시키는 것이 좋다. 집안에 애첩을 두면 부인은 질투하기 마련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질투 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수령이 근신하지 않고 혹 애첩을 두게 되면 곧 하동에서 사자후가 일어나고 강좌에서 주미를 들고 달리기를 재촉하게 되고 창갱으로도 치료하지 못하고 아미가 먼저 깎여질 것이다. 작게는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크게는 관부 바깥까지 떠들썩해진다. 불행히도 소문이 안사에 알려지면 곧 그의 고적에 쓰기를 뜻은 본디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이래는 해괴한 소문이 들린다 할 것이다.
천하의 수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수령은 잘 헤아려서 스스로를 그르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본래 국법에 금하는 일이니 집안의 불상사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진나라 사막이 오흥태수가 되었는데 그의 처 치씨는 천성이 질투가 심해서 사막이 첩을 원망한 나머지 절연하는 글을 보내왔다. 사막은 문하생 구현달이 자기 처를 위하여 지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구현달을 내쫓았다. 구현달은 소는에게 도망쳤다가 마침내 사막을 해쳤다. 어머니의 교훈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를 일러 법도 있는 집안이라 할 수 있고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조차는 빈의 아들이다. 절도사로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집안 창고를 둘러보다가 돈 수천 꿰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조천을 불러 그것을 가리키면서 내 선친 시중공은 중외의 벼슬을 역임하였지만 이렇듯 축제를 한 일이 없다. 네가 내 아버지만 훨씬 못함을 알겠다 하였다. 양동산이 오해 수령으로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나 대부인은 밭에 모시를 심고 몸소 길쌈을 해서 옷을 지어 입었다. 양동산은 달마다 월급을 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 부인이 갑자기 대단치 않은 병이 났다가 낫게 되자 모아둔 월급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모아두면서부터 마음이 즐겁지 않아서 병이 났다. 이제 이 돈을 모두 의원에게 사례로 주어버리면 병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사남 삼녀를 낳았는데 모두 자기 젖을 먹이면서 유모를 두어 남의 자식을 굶겨가면서 내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실로 무슨 마음인가 하였다. 정선과가 경주 자사로 있을 때였다. 어머니 최씨가 정사를 잘 알았다. 정선과가 나가서 정사를 볼 때면 장지 뒤에 호상을 놓고 앉아서 살폈다. 그의 판결을 듣고 그것이 이치에 맞으면 앉으라 한 후 서로 담소하고 처리한 일이 잘못되거나 함부로 성을 내었거나 하면 최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쓰고 울며 종일토록 음식을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선과는 가는 곳마다 청백리로 불렸다. 살피건대 이 일이 진실로 좋기는 하지만 부인의 본분은 본래 바깥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아전이나 관노 중에 죄가 있어 중한 장형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혹 대부인이 쪽지로 너그럽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수령은 그것을 참작하여 감등해서 가볍게 처리해주면 정사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은혜는 부모에게 돌아가니 또한 좋은 일이다. 아내 이하의 가족들이 쪽지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선배 중에 윤팔송 같은 분은 매양 양로연을 베풀 적에는 60 이상의 부인에 대해서는 대부인으로 하여금 잔치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이는 예법에 어긋나지 않을 듯하다. 윤석보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 처자들은 풍덕촌 본집에 있었는데 굶주림과 추위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의 부인 박씨가 집에 전해오는 비단 옷을 팔아서 전지 한 떼기를 샀다. 공이 이 말을 듣고 편지를 급히 보내서 그 전지를 돌려주도록 하며 옛사람은 한자 한치의 토지를 넓힘으로써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이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대부의 반열에 참여하여 국록을 먹으면서 전지와 집을 마련한 데서야 옳겠소. 백성과 매매하여 나의 죄과를 더욱 무겁게 하지 마오 하였다. 이에 박씨는 부득이 그 전지를 돌려주었다. 유공작이 절도사로 있을 적에 그의 아들이 경내로 들어와도 군읍에서는 알지 못하였다. 관부에 와서 출입할 때에는 항상 극문 밖에서 말을 내렸다. 살피건대 극문이란
오늘날의 이른바 외산문이니 걷는 거리가 몇 걸음 사이라 그리 수고롭지 않을 것이나 집안법도는 볼만한 것이 있으니 어찌 본받지 않겠는가. 자제들이 왔을 때 정문을 여는 것은 예가 아니다. 마땅히 동현문으로 출입해야 한다. 예기 공례에 아들 된 자는 문 복판에 서지 않고 길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 하였다. 제4조 병객. 무릇 관부에 책객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일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요즘 풍속에 소위 책객이란 사람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 하기를 살피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부의 회계는 무릇 공용이건 사용이건 기입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묻 아전이나 하인들이 관계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지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총람하게 하여 날마다 재정을 맡은 아전, 노비들과 만내, 정내, 비언내, 찬내 하도록 하니 어찌 사리에 맞겠는가. 이 책객이 아전들의 부정과 숨기는 짓을 적발하면 그 원망은 수령 자신에게 돌아오고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면 해는 수령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자잘한 하기는 지나치게 따질 것이 못 된다. 수령이 밝으면 아전들은 저절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좀 도둑질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손실은 1만 전을 넘지 못할 것이고 회계를 보는 책객은 1년 기르는 비용은 적어도 3, 4만 전은 된다. 소득이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수령 자신에게 누만 더할 뿐이니 책객은 제거해야 할 쓸모없는 것이다. 매양 보면 인색한 사람은 책객에게 거듭 일러서 하기를 자세히 밝혀내게 하는데 그 때문에 책객은 아전과 약속하기를 수령의 성품이 깎기를 좋아하니 나도 괴롭다. 모든 소비되는 비용을 내가 더 기록하면 내가 그것을 깎겠다. 소용되는 기름이 5홉이면 너는 7홉으로 늘리고 나는 5홉으로 깎으면 네게도 손해가 없고 관에서도 잃는 것이 없으며 나는 중간에서 허물과 책망을 면하게 되니 또한 서로 좋지 않겠는가 하면 아전들은 기꺼이 그와 한통속이 되어 몰래 토산물을 책객에게 뇌물로 보내고 책객은 남용을 덮어주어 이익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수령이 퇴임하는 날에 못 아전들이 모여 앉아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손뼉을 칠 것이다. 따라서 수령은 어리석고 책객은 간사하다는 2가지 악명만 남길 것이니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관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마땅히 원례가 있어야 한다. 이미 원례가 있다면 하기는 무엇 때문에 살피겠는가. 다만 서기 한 사람은 없을 수 없다. 무릇 수령의 집안일은 가제 한 사람을 두어서 위아래를 이어주고 안팎을 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무릇 잣달한 일을 관에서 직접 관장하면 채모를 손상하게 되고 자제들이 보살피면 비천하게 되기 때문에 가제는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제사에 쓰이는 물건과 선사하는 물건을 싸고 표지하는 일은 마땅히 이 사람에게 맡기고 내하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출납하는 재량도 마땅히 이 사람에게 맡기되 다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마디의 명령이나 한마디의 말이라도 내게 해서는 안 되며 또 틈을 타서 동원에 여쭈어야 한다. 또 무릇 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만약 수령 자신의 자제 중에서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이를 기실이라 하는 것이다. 수령이 편지 끝에 혹 모수라 칭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군수를 반자라고 하는데 수는 부요, 둘째인 것이니
영 아래 있는 판관이 자칭하여 수라 한다면 옳다. 군수나 혈령은 수가 아니다. 그러나 수의 음은 취내의 절음이니 요즘 이를 수라고 읽는 것도 또한 잘못이다. 원래 외의에 따로 지출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사사로 장부를 만들게 하고 월말에 회계가 끝나거든 회계 문서를 준 후 이 사람에게 사서로 조사하도록 시키되 원래의 소용과 따로 지출된 소용의 착오가 생기면 마땅히 이를 적발하여 동원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동원에서는 수리를 불러 이를 바로잡도록 할 뿐이요 결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전이나 노복들을 불러놓고 앉아서 함께 타산하면서 붉은 점을 찍거나 먹으로 지우거나 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무릇 본 고을 백성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인접해서는 안 된다. 무릇 관부는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 요즘 풍속에 이른바 존문하는 법이 있다. 토호와 간민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여 수령이 부임 인사를 드리는 날에 조정의 고관들이 존문을 부탁하고 일에 따라 두호해 주도록 한다. 옛날에 참판 유의가 홍주 목사로 있을 때 무릇 존문의 부탁은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내가 공에게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고 하니 공은 주상께서 이미 홍주 백성을 나 목신에게 부탁하여 그들을 보존하고 비호하도록 하셨으니 조정에 있는 고관들의 부탁이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중할 수야 있겠소. 만일 내가 한 사람만을 붙잡고 존문하면서 치우치게 두호하면 이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명령을 받드는 것이니 어찌 그렇게 하겠소. 하였다. 나는 유공의 말에 깊이 간복하여 다시 더 논란하지 못하였다. 대저 존문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할 경우에는 모름지기 부임 후 석 달이 지난 뒤에 서서히 그 사람의 행적을 살펴서 위력으로 횡포를 부리거나 간사한 행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존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예단 끝에는 쓰기를 모름지기 와서 회사하지 말라 하라. 물리들을 엄중히 단속하여 약속하기를 무릇 읍내 유생들 중에 학궁의 현 제임이나 새로 존문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통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라. 조정에서 벼슬 살다가 퇴관하는 자는 비록 쇠잔한 음관이나 시원찮은 무관이라 하더라도 불갑을 맨 먼저 존문해야 할 것이니 이는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뜻에서인 것이다. 그들 중에 혹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서로 만나는 날 약속하기를 정의가 두텁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예는 한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귀공과 약속하고자 합니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서로 만날 것이요 모임이 있을 때는 초청하여 서로 만나도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담대 멸명이 언의 사실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방공이 성부로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 비록 섭섭한 듯 하더라도 길이 좋게 지내기 바랍니다 하라. 그리고 문리에게 이런 약속을 단단히 일러주어야 한다. 고을 안에 반드시 문사라 칭하는 자들이 과시나 과부로 수령과 교분을 맺고 그것을 인연으로 하여 농간을 부리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을 인접해서는 안 된다. 또 풍수, 두수, 간상, 추명, 복서, 파자 등 가지가지 요괴하고 허탄한 술책을 가진 자가 수령과 인연을 맺어 작게는 정사를 문란하게 하고 크게는 화를 취하게 되니 천리 밖으로 물리쳐서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직 의원만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자신이 의술을 모르고 그 사람은 의술에 정통하니 때때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삼가서 보수를 후하게 주고 입을 열어 청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윤홍귀가 동양 태수가 되었을 때 우정국이 고을 유생 두 사람을 부탁하고자 하여 그들을 후당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우정국이 윤홍귀와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고을 유생들을 보이지 않았다. 윤홍귀가 돌아간 뒤에 우정국이 그 두 유생에게 말하기를 이 현명한 분에게 사정으로 부탁할 수 없었다 하였다. 남사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오흥태수가 되었을 때 중서사인 황목지의 집이 오정에 있었는데 자제들이 횡포를 부렸다. 사람이 고을에 도착하기 전에 황목지의 자제가 맞이하여 아련하려 하였는데 사람은 그들을 쫓아버렸다. 설문청의 독서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 선비들은 본디 예로서 접해야 하지만 혹 글이나 글씨를 빌어서 그것으로 진취하는 매개를 삼으니 한번 친하게 대하면 그 술책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런 부류들을 잘 살펴서 끊어버린다면 또한 마음을 맑게 하고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한봉은 이렇게 말하였다. 벼슬살이 할 때에는 이색적인 인물과는 서로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무축이나 이혼 같은 부류들 뿐만 아니라 공예를 다루는 사람들도 필요할 때만 쓰고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너무 친해지면 이목을 가리우고 시비를 농간하기도 한다. 방관이 재상이 되었을 때 한 금공 황정란이 문화에 출입하면서 의지하고 그런 짓을 하여 드디어 재상의 사업에 흠이 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깊이 살피지 않아서 되겠는가?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본읍에 살거나 혹 이웃읍에 살거나 하면 한번 초청하고 한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비록 날마다 만나고 싶지만 예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러 오지 말기 바란다. 편지 왕래도 의심과 비방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만일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서 서로 알려야만 할 경우에는 몇 자의 편지를 쓰되 풀로 봉하지도 말고 직접 예리에게 주어서 공공연히 받아들이도록 해주기 바란다 하라. 매양 보면 친척들 중에 때를 타서 청탁을 하다가 인심을 몹시 잃어서 수령에 떠난 뒤에는 마치 강물은 흘러가고 돌은 남는 격이 되어서 무사람의 노여움이 빗발치듯 하여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당나라 장진주가 서주 도독이 되었는데 서주는 본래 그의 고향이었다. 서주에 도착하여 자기 옛집에 나아가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해서 친척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잔치를 즐기는데 머리는 흐트러지고 두 다리는 뻗고 앉아 마치 벼슬없던 포위 시절 같았다. 그렇게 한지 무릇 10일이 되었다. 이윽고 돈과 비단을 나누어 주면서 눈물지어 작별하기를 오늘은 장진주가 오히려 친구들과 기꺼이 마실 수가 있지만 내일부터는 서주 도독으로 백성을 다스릴 따름입니다. 관민의 이해는 각별하여 다시 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 뒤부터는 친척이나 친구가 법을 어기면 일체 용서하는 바가 없으니 경내가 숙연하였다. 이것은 소유문의 법을 써서 친척과 고구를 대접한 것이다. 포증은 핫빛 사람이었다. 자기 고을의 수령이 되었으나 법을 어겨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고장 사람들이 그를 위해 말하기를 고든 잣나무는 기둥이 되고
강한 저울 때는 갈고리가 되지 않는다 하였다. 이공현보가 안동 부사가 되었는데 안동 경내가 모두 친척과 친구들이었다. 예로서 영접하게 되니 정사에 방해가 많았다. 그러나 공은 이를 무난히 처리하고 터럭만큼 도 사정에 치우치지 않으니 사람들도 감히 그를 원망하지 못하였다. 호태초는 이렇게 말하였다. 손과 친구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면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느 사람은 왕래가 매우 잦고 어느 사람은 정담이 매우 오래가는 것을 보면 정분이 두터운가 보다 하고 이에 그 사람의 문전으로 몰려가서 청탁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심한 자는 이미 갑의 돈을 받고 또 을의 돈도 약속하고서 바삐 현재로 나아가 수령을 뵙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훌쩍 물러와서 갑과 을에게 이미 샅샅이 다 이야기했노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뒷날에 수령이 그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한편이 이기게 될 것이므로 그는 약속대로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은 금당에 바칠 것이다 한다. 수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누명을 쓰겠는가? 호태초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아련을 받을 때에는 공청에서 만나도록 할 것이니 아전과 백성이 함께 보므로 의심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예모를 갖추어 접대해서 수령 자신이 그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인정과 세태가 고금이나 동서가 다르지 않음이 이와 같다.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서를 보내어 관절로 청탁하는 것은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질도가 제남의 수령이 되었는데 위인이 공평하고 청렴하여 사서를 떼어보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이미 부모를 등지고 벼슬길에 나섰으니 본디 직분을 다하고 절조를 위해 죽어야 할 것이요 끝내 처자들을 돌보지 않겠다 하였다. 위나라 사마지가 하남 윤으로 있을 때에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북돋아서 사사로운 청탁이 감히 행해지지 않았다. 내관이 사마지에게 일을 청탁하고 싶어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사마지의 처백부인 동소에게 부탁하여 뜻을 통하려고 하였으나 동소도 사마지를 꺼려하여 통하지 못하였다. 진태가 병수 태수로 있을 때에 서울의 귀인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왔으나 그는 모조리 벽에 걸어놓고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 다시 부름을 받아 상서가 되자 편지를 쥐에다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조염이 청주자사로 있을 때에 요직에 있는 귀인으로부터 온 청탁 서신을 모조리 물속에 던져버리고 그 이름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공익이 낙양령으로 있을 때에 청탁 편지를 받으면 모조리 물속에다 던져버렸다. 포증이 개봉집으로 있었는데 사람됨이 굳세고 엄하여 사정으로 청탁할 수가 없었다. 서울 사람들이 청탁이 통하지 않는 데는 염라대왕 포노인이 있다 하였다. 왕한이 기주를 다스릴 때에 사서를 떼어보지 않고 호족들을 용서하지 않으니 왕독좌라 불렀다. 마준 개봉윤으로 있을 때에 항상 권세가와 호족들의 청탁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었다. 손이 와서 청탁을 하면 매양 잘 대우하여 거절하지는 않고 손이 물러간 뒤 그 일을 처리할 때는 일체 법대로만 하였다. 오랫동안을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그에게는 사사로운 청탁을 해서는 안 됨을 알게 되어 고을에는 드디어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 질도나 진태에게는 오히려 원한이 있을 것이니 마준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양이 포성현 주부가 되었을 때 읍에는 세족들이 많아서 전후의 수령들이 제어할 수가 없고 청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상례로 생각하였다. 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폐단을 없애기에 힘썼다. 청탁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사류임을 아껴서 갑자기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려 하여 매양 송사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몇 사람을 자기 앞에 둘러앉게 하니 사사로이 청탁하는 사람이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고을 사람들이 청탁할 수 없음을 알고 노숙한 간인과 노련한 장리들이 손을 거두고 기가 죽었다. 참판 유이가 홍주 목사로 있을 때 내가 금정역에 있으면서 편지를 띄워 공사를 의논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그 뒤에 홍주에 가서 만나보고서 왜 답서를 하지 않았소? 하니 유공은 내가 벼슬 살 때는 본래 편지를 뜯어보지 않소? 하고 시동에게 명령하여 서롱을 쏟으니 한 상자의 편지가 모두 뜯기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조정의 귀인들이 보낸 편지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본래 그런 것이지만 내가 말한 것은 공사였는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소? 하니 유공이 만일 공사였다면 왜 공의로 보내지 않았소? 하였다. 내가 마침 비밀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소. 하니 유공은 만일 비밀에 속한 일이라면 왜 비의하지 않았소? 하기에 나는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가 사사청탁을 끊어버림이 이와 같았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이 먼 데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곧 영접하여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선인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잘 대접하기가 가장 어렵다. 진실로 맑은 선비와 고상한 벗은 비록 매우 가난하고 궁할지라도 친구나 친척을 찾아 관부에 오려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아오는 자는 대개가 흐릿터분한 못난이거나 구차스럽고 비루한 자들로서 혹 얼굴이 밉살스럽고 말이 재미가 없으며 혹 무리가 청탁을 하고 요구가 한이 없으며 떨어진 옷과 달아빠진 신에 이가 득실거리며 혹 내가 일찍이 애군을 만나 궁했을 때는 전혀 돌보거나 근심해주지 않던 자들로 추세만 하는 그 정상이 밉살스러워 반갑게 접대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대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글을 짓는 것과 같다. 좋은 제목으로 글을 잘 짓는 것은 공교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어려운 제목으로 묵묵히 생각하여 남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문체가 찬란하며 그 목소리가 나게 함은 글솜씨가 높은 이들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측은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하면서 반갑게 영접하고 얼굴빛도 유쾌하게 하고 말과 웃음도 활락하게 하여 따뜻한 방에 재우며 풍성한 음식을 먹이고 새 옷을 갈아입히며 돌아갈 때는 전대도 후히 채워주도록 하여 낭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옛날에 참판 이기양이 의주부윤이 되어 이런 부류들을 잘 대우하였더니 달포 동안에 칭찬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가 화를 입자 눈물 짓는 자가 유독 많았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단 영접하는 날 차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아전과 백성이 아직 뜰에 있을 때에는 곧장 책방으로 가게 하고 뜰에 사람이 없어지기를 기다려서 존장인 경우에는 몸속아서 뵙고 형교 이하의 사람이면 동각에서 접견하되 약속하기를 오늘부터 떠나는 날까지 깊이 책방에 거처하고 정당에는 나오지 말라 하라. 혹 밤이 깊어 관아가 다 파했을 때에는 정당에 나와서 술을 데우고 고기를 익혀가면서 서로 즐겨도 좋을 것이다. 만일
맑은 선비, 고상한 벗이 우연히 관부를 찾아오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 접대할 것이니 여기서 따로 권할 필요가 없다. 범문전공이 일찍이 그의 자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오중에 종족들이 매우 많은데 우리 조종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자손들이다. 만약 혼자 부귀를 누리면서 종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날 지하에서 어떻게 조종을 뵙겠으며 이제 또한 무슨 낯으로 가묘에 들어가겠는가. 정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부귀한 집안에 항상 궁한 친척의 왕래함이 있으면 충후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혼금은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이 혹 중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덕이기는 하되 정사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몽민하는 것이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만나줄 수 있겠는가. 문지기와 약속하기를 무릇 손이 문 밖에 이르면 먼저 따뜻한 말로 사절하고 이내 가만히 보고하여 처분을 듣도록 하라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사사로 관부를 출입하는 자는 장 100에 해당하는데 오직 아버지, 아들, 사위, 형, 아우마는 이 규정에 들지 않는다. 살피건대 국가의 금법이 이러하니 무릇 몸을 닫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선비는 반드시 이 법을 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제5조 절용.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절용은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방자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절제하는 바가 없다. 닥치는 대로 함부로 쓰니 빚이 많아지고 따라서 반드시 탐욕하기 마련이다. 탐욕하면 아전들과 공모하고 아전들과 공모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며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 백성의 고혈을 짠다. 그러므로 절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안수남이 재물을 낭비하는 길은 항상 가족을 데리고 오고 가는 일과 손의 영접과 전송, 권세층과 교제를 하는 것, 기구를 만들고 진기한 보물을 수집하는 데 있다 하였다. 수령이 처첩을 거느리지 않고 자제들의 임지 왕래를 허락하지 않으며 권문 귀척을 섬기지 않고 금공, 목공을 불러들이지 않으며 금주 보패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록 연기, 진잠 같은 고을이라도 재정이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절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한다. 법식은 절용의 근본이다. 주례 천관 총재에 의하면 9가지 법식을 제용으로 절약하였다. 저 천자의 부를 가지고서도 반드시 먼저 법식을 정하고서 그 제용을 절약하였는데 하물며 한 작은 고을 수령에 있어서 법식은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을의 크고 작음을 헤아리고 봉급의 많고 적음을 계산해서 약정하여 항식으로 삼아야 한다. 유원성이 마영경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복록이 박하니 수입을 따져서 지출해야 한다 하였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칙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법칙을 넘어서면 지출에 절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의복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 저녁의 밥상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접시, 이 네 접시로 한해야 한다. 네 접시란 옛날에 이른바 이두, 이변이다. 곧 구운 고기 한 접시, 어포 고기 한 접시, 절인 나물 한 접시, 육장 한 접시이니 여기에서 더해서는 안 된다. 요즘 관장들은 모든 일에는 체면을 세우지 못하면서 오직 음식에 있어서만 망령되이 스스로 존대하여 옛법을 따른다고 일컬으며 크고 작은 두 개의 반상에 홍반과 백반을 함께 차려놓고 내외의 두 군데 반찬은 수륙의 진미를 갖추어 차려놓고서 관장의 체면은 본디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 남은 것은 노복과 기녀들에게 돌아간다. 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변변찮은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벼슬자리만 차지하고 녹만 받아 먹는 것임을 모르고 제 직책은 힘쓰지 않고 먹을 것만 찾으니 어찌 우습지 않은가.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딸리게 되고 재정이 딸리면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노복과 기녀뿐이라 소만 보고 양은 잊어버린 셈이다. 백성에게서 약탈해다가 기생들을 살찌게 하니 장차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처음 도임했을 때는 어리석은 기계를 마음껏 부리다가 몇 달이 못 가서 처음처럼 계속하지 못하고 점차 박하게 줄이는 자가 많다. 그렇게 되면 아전과 백성들이 그 일정하지 못함을 서로 비웃을 것이니 수령 역시 부끄러운 빛이 없을 수 있겠는가. 진서산이 채를 논하기를 백성은 하루라도 채색을 띄어서는 안 되고 사대부는 하루라도 채미를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정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이 채색을 띠게 되면 바로 사대부가 채미를 모르는 데서 연유한다. 만약 말직에서부터 공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물 뿌리를 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 직분의 소재를 알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채색을 걱정하랴. 후한의 유우가 유주자사로 있을 적에 해진 옷에 미투리를 신고 식사에는 두 가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 후한의 범단은 자가 사운이었는데 내무의 수령으로 있었다.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었다. 시루 속에 먼지 나는 범 사운이요 가마 속에 물고기 사는 범 내무로다. 송나라 하수가 안한령으로 있다가 거관하게 되었다. 그때 파지방에 기근이 들었다. 아전을 보내어 백성들의 토란을 가져다가 자급하고는 시를 그 자리에 걸어두어 그 값을 보상하였다. 제나라 유회위가 제군 태수로 있었는데 햅쌀 한 곡을 보내온 사람이 있었다. 유회위는 보리밥을 그 사람에게 보이면서 식생활이 넉넉하니 이런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후주 배협이 하부 군수로 있을 적에 몸소 검소하게 처신하고 먹는 것이라고는 오직 콩, 보리, 소금, 나물뿐이었다. 배협이 한 번은 여러 수령들과 주 문제를 아련하였는데 문제는 배협을 따로 세워놓고 여러 수령들에게 배협은 청렴하고 곧기가 천하의 제일이다. 여러 사람 중에 배협과 같은 자가 있으면 그와 함께 나란히 서라 하니 여러 사람은 모두 아무 말 못하였고 배협을 가리켜 독립사군이라 불렀다. 당나라 풍원숙은 시평현의 수령을 지냈는데 그
그가 타는 말에는 꼴과 콩을 주지 않고 제마로 만들게 하였다. 동사인은 촉주태수로 있은 지 10수년 동안 겨우 배도포 한 벌에 가죽신 한 켤레로 지냈다. 서창령 유공인이 고안령 업무와 함께 대궐에 들어가 황제를 아련하였다. 그때의 양부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시켜 몰래 그들의 행적을 엿보아오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엄은 부귀를 누리는 것이 그 관직에 알맞고 유는 집자리, 무명이불, 옹기그릇에 매연 낀 부엌 등이 그대로 가난뱅이였습니다 하였다. 양부는 마음속에 기억해 두었다. 엄이 먼저 와서 보는데 금과 비단을 예물로 바쳤으나 양부는 이를 물리쳤으며 뒤이어 유공인이 들어와 보는데 차 한 푸대와 꿀 한 단지의 예물이었지만 양부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얼마 뒤에 그를 발탁하여 어사로 삼았다. 허니에는 절강 안찰사로 있을 적에 봉급 이외에는 털끝만큼도 취하지 않았다. 사철을 단벌에 푸른 배도포로 지내면서 찢어지면 기워 입었고 나물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였다. 동료들과 사흘 만에 쌀로 고기 한 근을 바꾸어 먹기로 약속하였는데 요속들도 견디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친상을 당하여 그 이튿날 떠났는데 소속 하관들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어여문사가 되었는데 청렴하다는 명성이 크게 떨쳤다. 일찍이 강가에 앉아 있었더니 한 동자가 물의 맑음이 사군의 맑음만 못하다 하였다. 첨사 왕기는 벼슬에 있을 때 청백해서 옷이 헤어지면 종이로 그것을 기웠다. 왕서가 운남을 순무할 때 동복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행조 하나, 죽식나 하나, 하루에 유두 한 모, 채소와 장, 초만 가지고 갈 뿐이고 물은 주인집에서 얻어 썼다. 방극근은 순리였다. 생활이 간소하여 배도포 하나로 10년을 지내면서도 바꾸지 않았고 하루에 고기를 2번 먹지 않았다. 유희득이 정강을 맡아 다스렸는데 전에는 관청의 장막을 비단으로 만들었다. 유희득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서생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런 비단을 쓰겠는가 하고 포목으로 바꾸게 하였으며 날마다 채소만 먹었다. 고려 기건이 제주 안무사가 되었는데 성격이 고집있고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제주에서는 전복이 생산되었는데 백성들은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매우 괴로워하였다. 기건은 백성들이 이처럼 괴로워하는데 내가 참아 먹겠는가 하고 드디어 먹지 않으니 사람마다 그의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정충정공이 7도의 감사를 지내고 평안감사에 재임되었는데 관내를 순시할 적에 화문석에 앉는 일이 없었으니 복을 아끼고 검소를 좋아함이 이와 같았다. 감사 정옥은 약포상공의 후손이다.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몸가짐이 청고하였다. 여러 읍을 순행할 때에 반찬은 2접시만을 차리게 하였고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를 주었다. 내가 서읍에 있을 때 보니 한 고을의 수령이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내외에 2상을 차리게 하였는데 그가 떠나게 되어서는 가하전이 40만 전이나 되어 수리가 파산하게 되었다. 유정원이 여러 번 군현의 수령을 지냈는데 매양 그만두고 돌아올 때는 채찍 하나로 길을 나섰고 의복과 기용도 늘지 않았다. 자인에서 휴가로 돌아와 집에 있는데 현하에 있던 자제들이 쓰던 헌 농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되
속이 비면 쉽게 찌그러질까 염려하여 그 안을 지프로 채웠다. 동네 부녀자들은 그것이 관에서 온 것이라 하여 다투어 모여서 보았는데 농짝 속에 든 것이 집단임을 알고는 모두 한바탕 웃고 갔다. 제사와 빈객은 비록 사사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피폐하고 작은 고을에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공제에는 공식 법제가 있다. 가제는 고례를 따라야 한다. 대부 이상은 소례의 찬을, 당하관은 특생의 찬을 써야 한다. 둘을 더하고 변을 더하는 것은 형편에 따르는 것이 좋다. 소례라는 것은 그 작은 삼헌이요 그 식은 사괴 곧 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떡 두 그릇이다. 삼형, 오조, 육두, 육변인데 거기에 둘을 더하되 두 가지를 초하지 못하니 이어 삼육 곧 그것이다. 변을 더하되 두 가지를 초과하지 못하니 연이 속고 같은 것이 곧 그것이다. 군현의 수령 녹봉은 경관보다 많으므로 둘을 더하고 변을 더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위에서 논한 것들은 시제나 기제 때의 찬이다. 춘분과 추분 때에는 시제를 지내고 동지와 하지 때에는 천신의 예를 거행한다. 대부는 특돈 3정이요 당화관은 특돈 1정이니 더해서는 안 된다. 초하루 제사에는 대부는 특돈 1정이요 당하관은 포 젖뿐이다. 청명 한로 때의 묘제에는 대부 사는 모두 특돈 3정이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제례의 법식은 내가 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집집마다 각각 예가 있고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니 오직 각자 가문의 법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공빈에게는 공식 법제가 있다. 사빈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모름지기 2등급으로 나누어야 한다. 존장에게는 4접시이고 젊은 사람에게는 2접시이다. 그 음식에 후하고 박한 것은 그 고을의 형편에 따라 할 일이다. 관주로부터 대접하는 음식은 한 차례 대접하는 것을 표준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본래 법식에 의하여 절충하되 그 본가를 알아 몇 전이라는 것을 정한다. 이에 주리는 지출을 기록하되 아무날 손님 대접한 것이 4상이요 아무날 손님 대접한 것이 5쌍이다 하고 회계하는 그것이 모두 몇 쌍인가를 계산하고 돈으로 회감한다. 쌀, 고기, 젖, 장 등은 처음부터 조목조목 열기하지 말아야 장부가 깨끗하고 간략하여 차고 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가 번쇠하였으나 이제는 간편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돈으로 결정하는 것이 예모에 흠이 된다고 하면 한 번 대접하는 데에 드는 모든 물건은 모름지기 일정한 법식대로 하고 회계하는 날 모든 물건의 총수를 조사하여 정한다. 무릇 한 번 대접하는 데의 법식에 쌀이 1되이면 10번 대접하는 데의 회계는 쌀이 1마리다. 한 번 대접하는 데의 법식의 고기가 2냥중이면 8번 대접하는 데의 회계는 고기가 1근이다. 향유 1작을 10곱하면 1홉이다. 조기 1마리를 10곱하면 1속이 된다. 하기에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계할 때에는 그 실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니 하필 조목조목 열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돈으로 계산하는 법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목조목 열기하는 법은 단연코 없애야 할 것이다.
사마 온공이 이렇게 말하였다. 선친이 군목 판관으로 있을 때에 손이 오면 술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혹 3순배 혹은 5순배를 하며 7순배를 넘지 않되 술은 저자에서 사왔다. 과일은 배, 밤, 대추, 감뿐이고 안주는 포, 젓, 나물국뿐이며 그릇은 사기와 칠기를 사용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이 다 그러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서로 그르게 여기지 않았다. 모임은 잦았으나 예는 간곡하였고 물질은 박하였으나 정의는 두터웠다.